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건강하게 잘 표현되고 말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대화가 그리고 마음이 잘 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의 문제점은 뭐냐?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나 남편, 아이나 부모가 서로 귀를 기울여서 잘 듣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경청의 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가정에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잘 들으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는 느낌을 상대방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자화상이 온전치 못한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건강이 건강하고 내가 정말 그 자긍심이 있고 내 자신의 자아가 정말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만 자신의 마음이 움츠려져 있고 자신의 자아상에 일그러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가인 제이 헨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족 안의 갈등을 단순히 성격으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냐? 가족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힘, 의사소통에 있어서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힘이 지배할 때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에 힘이 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가정에 바로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가 관계가 어려워져서 그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가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인류 최초의 비극은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듣지 않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그 정말 인류의 최초의 어려움과 죄악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듣지 않는 것은 이토록 바로 중대한 문제들 우리의 삶에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은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자긍심도 생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주면 두 번째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들어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 그리고 잘 들어주면 그 상대방이 아,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 자신이 상대방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보험회사 연말이 되어서 우수사원을 바로 설계사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비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말 보험의 우수사원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이 평상시 별로 말도 없었습니다. 숙기도 없어요.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한참 머무르기에다 딱 한마디 무엇이냐? 저는 고객님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고객들과 대화할 때 자기가 다 상품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한 얘기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주고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 상대방의 이름을 말을 다 들어줬더니만 그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정말 귀중히 여기구나, 그것을 상대방 고객이 알고 또 보험 상품도 많이 들어서 우수 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상대방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바로 상대방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자신이 상대방이 정말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귀중한 존재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상대방의 말을 가정에서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가정에 보면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또 밖에서 힘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말도 좀 들어줘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들어줘야 돼요. 아니요, 당신은 꼭 회사 갔다 오면 그렇게 불평해? 하지 마. 그걸 들어줘요.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상해하는 아내,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여자들은 2만 마디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싸우느라고 5천 마디밖에 못했어요. 15,000마디가 남은 겁니다. 그래 남편 오면은 다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속상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내가 늘 그 이야기하면은 싫어합니다. 이때 아내가 속상한 말도 들어줘야 아내의 마음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지만 자녀들이요 늘 순종하고 그리고 잘 복종하고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청소년이 되면요 정말 반항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합니다. 문 콱 닫고 나가고 말도 않고 다니고. 여러분 좀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반항할 때 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할지라도 잘 들어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 시기 지나고 나면 괜찮아. 청소년기 지나고 나고 반항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고 싶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잘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응어리 그리고 맺혀 있는 것들 잘 들어줄 때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연세 많이 드시는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조금 어려우시면 금방 하신 말씀도 또 하시고 여러분 듣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안 계신 분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들어주셔요. 아버님 어제 하셨습니다. 금방 하셨잖아요.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셔요. 그래야 마음이 풀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말을 누군가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겠구나.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 그렇죠.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생각도 바로 같이 잘 정존이해서 소중하게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잘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면 여러분의 가치도 여러분의 소중함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서 자꾸 들어주면요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되었던 부모와 자녀가 되었던 서로 들어주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서 그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 들어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 그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말만 듣고 흘러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 또한 아픔 하고 싶은 응어리를 내뱉습니다. 이때 잘 들어만 줘도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져서 마음의 상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이혼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 남편에게 어느 날 이야기했대요. 여보 이혼합시다 그랬대요. 하도 속상해서.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했느냐? 아니 당신한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더래요. 남자들 흔히 그러잖아요.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마음에 응어리지 많아. 내가 젊은 시절에 당신이 뚝박질러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근데 나이 들어서 내가 조금 할 만하니까 아이들 무서워서 못했어.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 부부가 자꾸 싸우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때도 참아서 젊은 시절들 거고 아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할 말 하지 못하고 지냈어. 나 이상
더 이상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물론 이 부부가 이혼은 안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 보면은 이 정도 악화는 안 됐어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채 그냥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응어리를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특별히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자는 부부 사이에도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왜? 남편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봐, 또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여러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말씀한 건 뭡니까? 말한 것은 내 뼈 중에 뼈, 저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벌거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요, 어떤 것을 내놓을지라도,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내놓을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부부 사이에 어떤 경우 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이 얘기는 못 하겠어. 자기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담에서는 정서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이혼된 상태가 이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요,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 아픔을 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털던, 정말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아서 이 마음이 비워지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대화를 통해서 이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압력밥솥과 똑같습니다. 압력밥솥이 압력이 자꾸 불을 떼면 증가하고 증가해서 나중에는 그걸 꼭 덮지 않으면, 닫지 않으면 터져 나오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바로 억눌려서 쌓아두면,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속병이 많고 육신적인 병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면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의 말은 들어만 주어도 반은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만 주어도. 어떤 상담 기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만 줬어요. 하는 말을 들어만 줘. 그래도 반은 치유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 듣길 바랍니다.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잘 들어줘야 돼요. 또 아내가 하는 말 남편도 잘 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이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씀,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2장 11절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라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잘 들어주면은 진정으로 잘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이해하려는 태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가 잘 들어주는 가정은요,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신앙적으로 잘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주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네 번째는 무엇이냐? 잘 들어주면 가족 간에 정이 있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보면은 가족들 간에 냉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안 들어줘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정말 친밀감이 있고 다정하고,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가 정말 다정하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잘 들어주는 대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면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친밀감이 생깁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데 남편이 자꾸 끊고 무시하고 딴점 피우면요, 내 마음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절감, 그에 대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잘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잘 들어줄 때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거죠. 정이 많은 가정, 친밀한 가정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시죠?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모두 부부 사이가 되었던, 자녀와 부모가 되었던, 다 정말 가까운 사이가 돼서 정이 많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냉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만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째는 잘 들으면 내가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내에서 보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듣지 않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막 끝까지 들으면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들으면 그의 상대방의 마음도 풀어주지만,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내 방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끝까지 잘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는 것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했어요. 우리가 상대방 말이 끝까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는 무엇이냐? 첫째는 듣지 않으면요,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이 거절감을 느껴. 아, 저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자, 그러면 가정 내에서 잘못 듣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이 끝나기 전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짐작해서 결론 내리지 마요. 뻔히 알잖아. 자꾸 결론 내리지 마. 세 번째, 확인하지 않고 야단치지 마세요. 자녀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전화도 안 되고 늦게 들어오면 시간 지나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안절부절 전화 또 하면 또 꺼져 있고. 그러면 나중에 그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이놈의 자식 그냥 지금 뭐 하는데 아직도 전화도 못하고 막, 그리고는 화가 납니다. 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면은,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늦었어? 무슨 일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라더니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걱정이 됐잖아요. 걱정됐으면 부모님은 지금 화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화하지 않은 것이 화인데, 근데 본질적인 것은 걱정됐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지금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듣기 전에 화부터 내면 그 아이는 뭐예요? 아빠는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그리고는 자기도 상처받고 아이도 상처받고, 그리고 토라집니다.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야단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확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다 바로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결론 내려서 추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심증만 가지고, 너무 잘 알잖아요. 30년 같이 살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자꾸 판단하지 말고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해한 줄 알고 행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우리 부모님 사이나 저희들 세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뭐 이해하겠지,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로 정말 감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거,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따라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경청의 자세. 아멘.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대화해야 되냐. 첫째는 상대방을 주시하면서 대화하세요. 그래서 말할 때 상대방을 주시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눈을 보라. 눈만 똑바로 보고 있으면 말 못합니다. 눈 근처를 보라는 걸,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얼굴을. 그래서 그를 주목해 본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말 주위에서 잘 듣고 있구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왔어요. 엄마 부릅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응 왔어 대답해봐 말해봐 하면 아이들이 뭐예요? 또 엄마 부르면 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좀 대화하려고 하는데 엄마 나를 좀 주목해 보세요. 나를 좀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죠. 정말 내가 바빠서 막 청소하다가 여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말해. 바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예요? 거절감을 느낍니다. 내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별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얼굴을 볼 뿐 아니라 또 몸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대화는요, 상체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귀도 기울입니다. 이것은 내가 집중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집중해서 듣는 태도를 하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불렀어요. 엄마. 그러면 왜? 하면요 또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삐지거나 엄마 하고 또 이야기하죠. 이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왔어? 하고 자기 상체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를 집중해서 볼 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너한테 들을 자세가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의사소통은 단지 말을 통해서만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정 깊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까지 다 대화하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하는 말, 톤, 그리고 표정, 내 몸짓, 다 이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감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찡그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하면 미소도 짓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안쓰러운 것이면 안쓰러운 표정도 하고, 내가 정말 수긍이 될 때는 끄덕이기도 하고, 이게 뭐요? 공감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해 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 귀 기울이고 있어. 이것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래 철수랑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았어? 근데 그 뒤에 뭐 했어? 이건 뭐야? 내가 너를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행할 수 있도록, 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질문하는데 그런데 어쩌잔 말이요? 그러면 대화가 더 안 돼요. 진행할 수 있도록 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표정을 짓고, 그리고 태도도 중요한 거, 질문하면서 바로 내가 너한테 집중하고 듣고 있어. 네 말 내가 정말 주의해서 잘 들어 하면 술술술술 그 상대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을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가 일정량 마칠 때까지 끊으면 안 됩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놔줘야 돼요. 왜? 내가 말을 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내 논리와 틀릴지라도 무시하거나 정말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볼 때는 내 논리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엉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할 말 다 하고 나면 마음속 엉어리는 좀 풀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것을 시정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화할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꾸 당신 그것도 몰라, 그거 아니잖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감정이 쌓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알긴 알아, 나 다 알아, 그래도 싫어. 이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나 논리적으로 다 알아 그거. 나 그거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 나는 그런데 그 사람 싫어.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해서 내가 그래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따라갈게,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이 응어려지면 여러분 수긍하고 같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말이 틀릴지라도,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 한질지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나중에는 틀린 줄 압니다. 언젠가 이야기하면 틀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할 때 자꾸만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시키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감정이 쌓입니다. 사이가 벌어져요. 부부 사이가 벌어지고, 사람들 사이가 벌어지고, 자녀와 그리고 부모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듣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그것은 잘 이야기하거나, 또 그 사람도 자기 억지로 이야기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부부간에 억지도 부리잖아요. 나중에 압니다. 다 알아요. 자, 7번째, 이중적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표현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못 들으면요, 부부 사이나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99세인데 그 어떤 때 뭐 한국 나이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근데 가끔 그래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럼 살펴봅니다.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살펴봐요. 여러분, 빨리 죽어야지. 왜 그래요? 미안하다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병간호해야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뭐예요? 미안하다 자녀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은 어떻게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거면 자녀들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또 다른 건 뭐예요? 내가 속상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좀 잘해야지. 이것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혹시 있을 수가 있어. 부모님이 항상 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빨리 죽어야지. 이 녀석들아 좀 잘 좀 해. 나 속상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 메시지. 아내가 남편에게 그거 하지 마. 안 했다는 난리 납니다. 해야 돼 빨리. 당신이 하도 안 하니까 속상하다는 겁니다. 빨리 좀 하지 않았냐? 안 했다는요. 그날 저녁에 밥 굶습니다. 해줘야 돼요. 어떤 의도로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정말 이중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부부나 자녀들, 어른들 모실 때 특히 이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물건 깎으려고 좋은 것도 별로 안 좋네, 여기 흠이 있네, 그래 좀 싸게 사면 가가지고 물건 잘 샀다고 하죠. 이게 속마음입니다. 이중적 메시지. 그리고 확인하면서 들어라. 부부가 대화를 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다 하고 나면요, 부부 사이에 자녀에 대한 견해가 또 다릅니다. 실컷 1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생각이 달라. 왜? 두 분의 대화가 공통되지 못해서 그래요. 가끔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해야겠지? 이게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상대방이 말한 걸 내가 잘 듣는 거. 이게 상당 기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특히 예민한 문제는 가끔 이거 확인해. 이게 맞아? 그랬다는 거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들읍시다. 따랐습니다. 잘 들읍시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잘 듣는 데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 거창하게 시작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돼야지, 아름다운 가정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 돼야지.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처음부터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서로가 가족 간에 서로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듣기가 사랑입니다. 듣는 것이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경청이 듣는 것이 존중입니다. 내가 들어주는 것이 내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고 들어주는 것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면은 마음이 풀어져요.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밖에서 가졌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주자. 남편의 말도 들어주고, 아내의 말도 들어주고, 자녀의 말도 들어주고, 부모님 말씀도 들어주고. 그럼 오늘부터 하면 다 하느냐? 10번이면 그 전에 한 번밖에 못 참았으면 2번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 지금부터. 그리고 내가 또 참견하거나 잘못했으면 또 시정하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들읍시다. 서로가 서로 듣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한 가정, 더 건강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